자, 귀염둥이 3명만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추석 선물 세트. 여러분 이거 컵이요 매우 고급스러워요. 정말 얇고 컵이 굉장히 고급이다. 눈곱이 왜 있느냐? 자신의 취향을 체크해 놓는 거죠. 아, 나 여기가 괜찮았어. 취향을 이제 재발견할 수 있고, 요 고급 구성이라서 짐벌을 처음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사람한테 선물해 주면은, 어머, 이 귀한 게 뭐지? 아주 귀한 선물 되실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선물과 함께 하세요. 20% 할인이에요. 놓치면은 또 언제 이 이벤트가 올지 모릅니다. 있을 때 구매하는 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요새 한동훈 장관 활약이 아주 눈부셔요. 예.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건지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네.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는 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그런 것이죠. 식의 태도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까? 아니 뻔히 아는 얘기는 좀 인정하고 갑시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네,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물씬. 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신 것 자체가 대단히 대통령께서도 불편합니다. 사과를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역사적인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부인합니다. 아니 자, 저는 또 하나 물읍시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검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검사의 판단이 그러면 일관되고 그나마 늘 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KBS 정현주 전 사장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 검찰이.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저런 자, 어디서 저런 태도를 지금 한동훈이라는 개인과 최강욱이라는 개인이 특정 사건을 놓고 가해자 피해자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여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공격을 제공하셨죠. 했습니까, 내가? 위원님이 제공하셨습니다. 검찰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의 자. 입장을 묻는데 자,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저걸 저따위 태도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대단하지 않아? 그리고 또 있어요. 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위임에 어긋난 건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위임에 그렇게 어긋나는 변죽을 게 울리지 아니고요.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그냥 무슨 법무부도 폰수사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법무부도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한 해석론이 있으실 텐데요. 그 법무부의 해석론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입법이 이 입법 자체가 문구가 그러면 의원님께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거 저한테 질문하시는 시간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아니죠. 이건 어차피 장관으로서 해석에 제 대한 질문에 부분이니까 답변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주셔야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법무부에서 이 법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하실 그럼 말씀 충분히 지금 없으신가요? 설명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상 발언하는데 어디 끼어드냐.
왜 그런 말 하냐면 신상 발언은 상임위 내에서 의원들끼리 하는 거예요. 상임위 내에서 자기 이슈가 나왔어. 자기 이야기니까 당사자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의원들을 상대로. 근데 막 끼어드는 거야. 똥은 좀 못 가리는 거거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상 발언이니까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빨간색 옷을 입고 왔어. 신장식 의원 너무 아래 빨간 거 아니에요?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빨간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장관이 껴들어서 그러니까. 빨간색은 문제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회자한테 발언권 얻어가지고 의원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의원들을 상대로. 지가 의원도 아닌데 법사위원도 아닌데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내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다른 의원도 신상 발언할 때는 함부로 끼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다른 의원도. 발언의 순서가 있습니다. 신상 발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 발언하고 그다음에 의사와 관련된 내용을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국무위원은 거기에 참고인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거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네 가지가 없는 거지. 내가 일국의 장관이래잖아. 나 그것도 너무 웃겼어. 일국의 누구. 이런 표현을 언제 쓰냐면 그 자리에서 했어야 할 일을 못했을 때 일국의 장관이란 자가 어떻게 이럴 때 상대가 책임을 물을 때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일국의 누구 이렇게 말할 때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사신으로 갔어요. 중국 대신들 앞에 놓고 내가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격을 알려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나라 안에서 내가 일국의 장관이요. 다른 사람들은 일국의 국회의원들이야. 그 외에 내가 일국의 누구요 하는 거는 자기 것이에요. 내가 말이야. 응? 이걸 나는 황비영 콤플렉스라고 부르거든. 황비영은 영화에서 혼자 나라를 구하잖아. 근데 현실은 무술로 중국을 구할 수 있나? 무협 판타지지. 한동훈 장관이 내는 메시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민생을 계속 얘기해. 대통령 할 말이거든. 근데 이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지금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매우 중하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은 졸라 재수없다. 이데일리에서 법조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한동훈 100일 너무 빠른 머리 회전 입이 못 따라간다. 정말 재밌었던 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조급한 성격과 일처리 스타일 탓에 일을 따라가는데 벅차는 후배들의 원성도 적지 않았다. 척진 직원들도 많았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 잘난 맛에 남 얘기 하나도 안 듣고 덕과 포용력으로 아랫사람을 추스르는 덕장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다. 내가 지난주 얘기했잖아. 그 검찰에서는 저 재수없는 새끼 이러고 있을 거라고. 일국의 장관 자아 비대증이라고 있어. 내가 일국의 장관인데 누가 그런 표현을 써? 그리고 저는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거는 말씀하십시오. 회피 말씀하십시오. 그거 다시 한번 해줘봐. 말씀하십시오. 똑같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만 해줘. 말씀하십시오. 너무 똑같아. 이탄희 의원이 질문하는 것도 잔머리만 계속 굴리는 거예요. 자기가 왜 질문을 해? 지금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탄 의원이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이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냈어요. 그렇지. 1차적으로 그렇게 1차로 했거든. 그걸 냈어요. 예. 근데 2차로는 이 법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둘 중에 어느 게 법무부의 입장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법인데 헌법소원했는데 시행령 할 때는 등 다 때려넣었잖아. 삼당환상을.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게 법무부 입장이냐라고 이탄희 의원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얘기하면서 입법 취지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입법 취지가 아니라 법문에 있는 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입법 취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밀리니까 이탄희 의원한테는 중을 등으로 바꾼 입법 취지는 거기다 다 넣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순이 생겨요. 뭔가 다 논리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야. 지난주 얘기했잖아. 잘 듣고 있으면 별 논리도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엄청난 논리적 충돌이에요. 잘 듣고 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그거 별거 없어 보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황비영이잖아. 그렇죠. 황비영이어가지고 미국 출장 갔잖아. 응? 나는 국제적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갑자기 미국을 가버렸단 말이야. 진짜 뜬금없었는데. 근데 미국 법무부 장관은 만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만나줬어. 원래 계획서에는 만난다고 써 있었거든? 근데 실제로는 못 만났어요. 장관을 못 만났으면 차관이라도 만나든가. 차관보 만났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차관보가 없기 때문에 국장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웃기는 게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힐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 국가안보상 밥 먹고 자고 비행기 탄데 무슨 거기 회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닌데 국익 때문에 이걸 못 밝히겠다는 거야. 일정표를 봤거든? 일정표가 7박 9일이에요. 3일만 일정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7월 2일, 7월 3일 이동 휴식 이렇게 써놨다? 이틀 동안. 근데 어디서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했나 보니까 워싱턴, 뉴욕이야. 비행기 타면 1시간이거든. 되게 가까워. 근데 이틀 동안 이동이야, 씨발. 자전거 타고 가나? 최근에 이제 황비용을 너무 티를 내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나 싶어가지고 그래 이 느낌이야. 국회에 한동훈 나올 때마다 이거 틀어줘야 돼. 그 헤어스타일 만드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패기로 만겹의 파도에 맞서고 끓는 피는 저 붉은 태양과 같이 빛나니 담력은 단련된 무쇠, 뼈는 정련한 강철, 가슴엔 거대한 포부, 눈빛은 끝없이 멀리. 나는 온 마음으로 사나이가 되리라. 사나이라면 늘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열혈 남아는 태양보다 빛나야 하는 법. 천지여 내게 힘을 모아주소서. 내가 천지를 개벽하리라. 아, 이게 박수 칠 일이야. 아니 일국의 장관 그 얘기 듣자마자 야 황병 맞다. 자 이게 마지막 날 자기가 했다는 일정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이라는 데를 갔대요. 미국에는 내가 세봤는데 93개의 지역 경찰청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갔잖아. 지역 경찰청 중에 하나를 그냥 간 거예요. 청장을 만난 것도 아니야. 이 사람 청장 아니야. 청장 아니고 실무자야, 실무자. 서류가 막 꺼내놨잖아. 여기는 없어요. 미국 그 노란 종이 있잖아. 메모 패드. 글씨 아무것도 없지? 이 사람들은 의제가 없어요. 왜 왔지? 간다고 하니까 받은 거야. 이 뒤에 이거 봐. 사다리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비품실이야, 이거. 커뮤니티 룸이거나. 정식 회의실이 아닌 거죠. 장관이 가서 정식 회의하면 그 국기를 꽂아요. 이거는 그냥 섭외한 거예요. 저 물병 봐, 물병. 물병 그냥 봐봐. 써있어. 요거 물병 이 방에 있던 거야. 응? 일종의 탕비실 테이블 삐뚤삐뚤한 거 봐,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찰청에서 윤희근이 임명을 받고 나면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자기도 경찰 수장인데 오늘 시행령은 무효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어요. 나라 꼴 잘 돌아가는 거지. 한동훈 혼자 황비용 하느라고 경찰을 바보로 만들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이제 수사권 가지고 대박 싸우게 생겼어. 난 이게 더 웃겨.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일국의 장관이 갔잖아. 지청장은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 일국의 장관이 왔는데 당신들이 의전은 이렇게 합니까? 일국의 장관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기가 연출하고 싶은 만큼의 실력도 없어. 이런 그림을 이 법무부에 사진이 최고 잘 나온 거예요.
사진도 인생에서 찍은 보니까 사진 중에 최고 잘 나온 것이다. 일국의 장관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일정을 쳐다보기 시작했거든. 자기 격에 맞는 상대를 만나서 지금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끄러운 거거든. 근데 이거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또 올려놨더라고. 영어 하는 사람 만든다고 자랑하는 건가? 여기도 왔는데? 기초위원들 해외 연수 가잖아요. 그것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일정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데 일국의 장관 일정표가 동네 구의원만 못한 거예요 지금. 나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라면 왜 갔을까? 베리 큐리어스. 미국 사람 웃었어 지금. 한국말 하나도 못한대. 아, 진짜? 내용을 보니까 갈 이유가 없는 출장을 간 거야. 감옥 구경 가지 않았어요? 감옥? 마지막 날 감옥 구경 갔어. 네. 감옥 구경을 왜 가? 거기 가서. 뉴욕에 선무로 돼 있는 교도소 있어요. 선진 교정 행정을 위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께서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나마 공개한 일정이 그게 아닐까. 공개할 수 없는 일정이 있을 것이다. 자기가 장관인데 일국에 아니 지청에 가가지고 지청장도 못 만나고 지청 실무자 만난 다음에 이걸 내가 출장에 성과하고 올린 다음에 너무 웃기잖아. 다른 걸 했는데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붙이지 않았느냐라는 느낌. 너무 멀리 가는 것 같다. 나는 빠진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한동훈 장관과 이해 충돌 중이신 분이시라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머,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다. 드문 캐릭터예요. 이 정도로 자아가 비대해져가지고 황비용이 된 다음에 막 자기는 날아가는 줄 아는데 걸어가는. 야, 재밌는 사람인데? 그럼 일국의 장관, 야, 퍼니해, 퍼니. 그래서 내가 좀 관찰해 보려고 그래. 자, 그다음 아크로비스타 헬기. 아크로비스타 침수됐다고 일단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 마침 또 엘리베이터 물 새는 동영상이 막 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아크로비스타가 아니야. 주민 대표가 소송한다고 자꾸 그런 뉴스 나오면 아크로비스타 침수 안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물 안 찬 거예요. 그 동영상 누가 돌린 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전혀 엉뚱한 엘리베이터 사진이 갑자기 돌면서 아크로비스타 물 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대통령이 벙커로 못 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나 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 동영상이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헬기야.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야. 대통령 왜 지금 벙커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시끄러웠어. 밤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릴까봐. 소음 피해를 줄거 봐.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크로비스타에 헬기가 착륙할 수가 없어요. 아예 대통령 전용 헬기가 못 앉는다는 거야. 헬기를 타려면 헬리포트에서 그 밧줄을 내려서 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있잖아. 이렇게 구조 바구니 그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대통령이 이재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인 거예요. 대통령이 사는 B동에는 그 헬리포트조차 없어요. 구조 바구니 타려고 해도 옆동으로 가야 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야. 근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헬기 이동을 처음부터 고려한 적이 없다. 오늘 김대기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자기들끼리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상황이 닥쳤을 때 모면하려고 바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때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게 오픈 마우스 라이 씨발. 알아들었나 모르겠다. 라이. 잠깐만 알아들었나 좀 물어봐줘. 오케이? 그래 이 정도로 다 통할 수 있어. 정치인한테는 불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NCND 하는 게 최고치예요. 내가 불리하니까 입을 닫아버려. 거기까지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고치거든? 근데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야. 너무나 쉽게 침수? 헬기? 침수도 아니고 헬기도 아니고
차 타면 10분 만에 올 거리에 있는데 안 갔잖아. 그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술이라고 말을 안 했다잉. 대한민국의 90% 이상은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퇴근한 6시 반부터 첫 전화를 받았다는 그 총리한테 한 9시 반. 대한민국의 90%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짐작하고 있다. 아니면 하필 또 참모들 보니까 그날 또 술 한 잔씩 쭉쭉 했던 만 들어가지고. 그것도 김대기 실장 10분 만에 뒤집어요. 술 안 먹었습니다. 그랬다. 술 먹었잖아요. 하니까 네 먹었습니다. 맞아. 10분 만에. 처음에 안 먹었다고 그랬거든. 안 먹었다고 그랬어. 맥주 한 잔 했습니다. 딱 10분 걸렸습니다. 당장 국정원장 고발 사건, 전직 국정원장 2명에 대한 고발 사건, 맨 처음 용산에서 하는 얘기는 나 몰랐다. 언론 보고 알았다 했어요. 국정원장 2사람을 동시에 고발한 건 최초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야. 이거 대통령이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 아유, 우리도 기사 보고 알았어. 근데 이 고발을 한 현직 국정원장이 나중에 국회에 와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보위에 나가서 말을 해버렸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러면 이전 정부 사람들 직접 고발하고 하라고 지시했단 말이냐? 이 소리 들을까봐 우리 신문 보고 처음 알았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준석 대표 건도 좀 그래요. 대통령은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내부 총질했다는 표현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탄원서에 쓴 거 보면은 조용히 나가면은 너 징계 문제고 형사 문제고 다 처리해 주겠다. 이런 이슈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명이 달린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실시간으로 서로서로 문자를 보내면서 안부를 묻고 이런 위중한 상황에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용서가 안 돼요. 진짜. 그것도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거짓말을 그냥 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 진짜. 헬기도 못 내리는 곳에서 뭐 헬기가 시끄러울까봐. 그런 궁색한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던 거야. 어떤 진실을 감춰야 했던 거야. 뭘까? 큐리어스. 그걸 진짜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계속하고 갑자기 40평짜리 아파트가 벙커가 되기도 하고. 거기다 장미 다 넣으면 서 있을 데가 없다니까. 자기들이 곤란하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 너무 쉽게 거짓말. 정청래 국회 과기정통위원장이 과기부 장관 출석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안 나왔어. 왜? 안 나온 이유 해명이 기가 막힙니다. 평생 대학에서 반도체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합리적 판단이었다. 평생 연구해온 사람이라서 국회 과기정통위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야, 씨발, 진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는 평생 연구받은 사람인데, 국회가 너무 잡스러워요, 이거야? 그럼 장관 왜 했어? 그러니까 집으로 가셔야지 왜 장관을 해? 저는 너무 고귀해가지고요. 거기 너무 혼탁하네요. 그런 거예요. 패스!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야, 나라가 진짜 엉망진창이 됐구나. 그런 사람이 장관을 왜 하냐고. 차라리 아프다 그러든가.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네. 저는 국회 패스하겠어요. 네. 저는 교수잖아요. 교수는 교수의 사생활은 소중하니까요. 저희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는 이만 저의 정신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씨발. 야, 근데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오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외 경제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 지금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지금 올해만 250억 달러. 과거에보다 개선됐다. 뭐가 개선됐냐고. 그런 보고서를 누군가 올려줬나 보지 모르니까. 오늘 또 건희사랑 페이스북에 대통령 세부동선 기자들도 모르던 일정을 김건희 씨 팬클럽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야. 1급 비밀입니다. 1급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용 주차장으로 집 모이세요. 거기서 모여서 같이 이동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실 사진, 두 부부가 찍은 사진, 그것도 건희사랑 팬카페에서 처음 그게 어디서부터 했잖아요. 나가겠어. 그때 그 사진은
김건희 씨가 줬다라고 대통령실에서도 확인을 했어. 그 사진은 그랬는데 이 일정은 그럼 누가 이 일정은 줬을까? 누가 줬느냐? 이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급까지예요. 누가 한 거야? 과기부 장관이 쓴 거 아니야? 대타를 뭔가 하나 찾을 것 같아. 예, 희생탄을 원천 만들겠지. 소스가 이거 분명히 김건희 이 인근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자고. 하루에 하나씩 거짓말 찾아가지고 정해놨다가 다음 주에 풀어요. 내가 발견한 거짓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